안녕하세요. 성우처럼 목소리가 좋은 물리치료사 성우경입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인간의 몸, 즉 해부학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통증을 잡으려면 먼저 내 몸을 알아야 한다. 현대 해부학에서는 근육계, 골격계, 소화계 등 총 11개의 계통으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통증과 관련이 깊은 것은 아무래도 골격계와 근육계입니다. 먼저 오늘은 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뼈는 파괴와 재구성을 반복하면서 강해지는데요. 이런 말캉한 몸을 지탱하는 기둥인 동시에 이러한 장기들도 보호합니다. 혈액을 응고시키거나 근육을 이렇게 수축시키거나 신경을 전달하는 그런 필요한 칼슘들을 아낌없이 제공하는 광산이기도 해요. 칼슘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저장하는 속도가 쓰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뼈에 듬성듬성 구멍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지구에 복귀한 우주비행사가 바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무래도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하다 보면 근육의 양과 뼈의 밀도가 감소함으로써 구멍이 생겼다는 뜻이고, 여기서 더 진행된 게 골다공증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성별에 따라서 골 소실률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노화의 영향으로 골다공증을 겪을 확률은 높지만 50세가 지난 폐경기가 지난 여성분들에게는 유감스럽게도 소실률은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래프를 보시면 30대쯤 해서 골 밀도는 최대치이니까 바짝 당겨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뼈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형된다는 이론인데요. 다양한 환경에 노출시켜야 뼈는 단단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환자분들에게 낮은 중량에서부터 실시하는 무게를 드는 운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골다공증이 이미 많이 진행된 환자들에게는 다시 뼈가 치밀하게 만드는 것이 어렵다곤 하더라고요. 그 진행 속도를 늦추게 하기 위해선 근력 운동과 평형 유지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균형 유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추천드리는 것이 한 발로 서기입니다. 나는 한 발로 서기가 너무 편한데요 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으면 난이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왼쪽 다리를 들 때는 왼쪽 손잡이를 한번 잡아 보시는 것도 좋고, 또 반대쪽 다리는 반대쪽 손잡이를 잡아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어떤 분들은 다리를 들 때 허리를 뒤로 젖히신다든가 다른 보상작용을 하시는데요. 웬만하면 정렬 상태를 맞추고 다리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이렇게 정면을 본 상태에서 피디님께서 앞에를 보시고 한번 차렷 자세로 이렇게 서 보시면, 처음에 제가 붙이는 부위는 이 어깨의 가장 끝에 있는 견봉이란 어깨뼈입니다. 쭉 내려와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견봉이라는 뼈가 만져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양쪽 어깨에다가 붙여주시고, 골반에도 보면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요. AS, IS라는 뼈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촉진해 보셔서 붙입니다. 그 다음은 무릎에다가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발목의 중심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머리부터 이렇게 평가를 하면 그 미드라인이라고 하죠. 내 몸의 중심에서 내 머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지. 만약에 피디님의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럼 아무래도 이 우측 사이드의 목을 가누는 그런 근육들이 짧아져 있는 것을 또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의 높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피디님께서 이렇게 좌측으로 처지셨다. 그러면 어깨가 처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척추가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물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정확하게 나오지만 그렇게 육안으로
외형적인 모습으로도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깨의 높이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이쪽으로 쳐져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쪽으로 그럼 기울여야겠네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의 중심만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골반의 높이도 체크할 수 있는데요. 짝다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골반의 높이가 다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는데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정면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라운드 숄더라고 해서 어깨가 많이 구부정하신 분들은 차렷 자세에서도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은 항상 정면을 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체로 내려와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X자 다리와 그리고 O자 다리 형태를 알 수 있거든요. 피디님께서는 긴 바지를 입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릎과 발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붙었을 때 무릎이 붙지 않으시는 분들은 O자 다리 형태, 아니면 무릎이 포개지시는 분들은 X자 다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른 선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 뒤에 웨이도, 그리고 견봉이라는 어깨뼈, 그리고 골반 옆에 뒤에만 하는 뼈, 그리고 무릎, 마지막은 복숭아뼈. 이 지금 붙인 빨간색 점들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는데 거북목인 사람들은 목이 앞으로 나갈 것이고 어깨가 많이 말린 사람들은 어깨 쪽이 앞쪽으로 나갈 것이고 엉덩이에다가 힘을 줄였다고 골반을 앞으로 밀면서 서 있는 사람들은 골반 쪽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인간 모두가 라운드 숄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부학상 이 팔뼈가 어깨뼈에서 15도 정도가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라운드 숄더 많은 매체에서 정보를 말하다 보니까 나도 라운드 숄더 아니에요? 그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특별하게 어깨를 구부정하거나 지나치게 어깨를 펴지 않는 이상 정상이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뒷모습인데요. 이 또한 어깨뼈가 어느 쪽이 더 처져 있는지 또 체크하실 수 있고, 흔히 아시는 날개뼈가 삼각과 하각이 있습니다. 삼각에다가 스티커를 하나 붙이고 하각에다가 놓으시면 스티커를 하나 붙이시고, 날개뼈에 가장 많은 질환이 익상견갑, 영어로는 윙잉 스카플라, 그만큼 날개뼈가 튀어나왔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치과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기계가 왼쪽으로만 기울어서 환자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전거근도 아무래도 약화가 되고 짧아지겠고, 가슴에 있는 근육도 짧아지겠고, 그러다 보면은 상대가 되는 어깨 근육이 통증이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이것 또한 익상견갑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반 쪽 뒷부분에 붙여주시면, 이쪽 좀 위에 계시네요. 피디님도 자세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항상 짝다리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오래 서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정자세로 서 있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골각이라는 걸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종골은 뒤꿈치입니다. 뒤꿈치. 일직선으로 있어야 될 아킬레스건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의 아치가 완전히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섰을 때 이렇게 서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나쁜 습관도 종골각 또한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도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자세를 체크하면서 이렇게 유추해 보시면 훨씬 더 재미도 있고 어떤 질환들로 하여금 쉽게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북목은 어깨뼈보다 귀가 앞으로 나갔다는 것인데 등뼈가 정상적으로 위치해 있는데 목만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은
등부터 바른 자세로 세팅을 한 후 목을 위치해 주시면 고문목 교정은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바른 등 위치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언맨이 적들을 공격할 때 3시 방향 정면을 향하잖아요. 근데 라운드 숄더 있으신 분들이나 등이 굽으신 분들은 항상 5시 방향이나 아래 방향으로 공격을 하시겠죠. 갈비뼈 쪽이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세팅하시고 목의 위치를 유지하신다면 고문목 교정은 자연스럽게 되실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아야 어떤 통증이 생기더라도 대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치료의 90%는 원인을 찾는 것이다. 뼈가 바른 위치에서 바른 형태로 유지되고 있어야 통증에서 해방되실 수 있을 겁니다. 성형의 물리치료 사랑,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